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일 보면은 장이 좋았죠.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일부 종목이 급등을 했고요. 신라젠과 헬릭스미스라는 종목이죠. 양 이틀간 거의 한 40%가 넘게 올랐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의 허와 실이라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했고, 신라젠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분, 국회에서 국정감사에서 발표 부분들이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제가 듣는 정보로 보면 이 신라젠을 정치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다. 과거에 정치적으로 본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 YG 엔터테인먼트, 버닝썬 사태 나오고 이 부분을 가볍게 이게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가 윤총경이라는 사람을 거론하고 강남 경찰서와의 유착 관계들,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 이게 불타오르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온 부분이거든요. 선 사태가 날 때가 이 4만 원대였기 때문에 사그러들면서 문제가 없겠지라고 했는데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현재 밑에서 박박 기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치권으로 만약에 이슈가 흘러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걸 가볍게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완전히 정치와 분리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고, WFM 같은 경우도 정치와 연결이 돼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가 들어가고 있죠. 완전히 무너져서 거래 정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정치적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신라젠도 이거를 쳐다보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서 올라가가지고 여기서 이걸로 돈을 못 번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크게 볼 이유는 없어요. 예전에 2009년도에 카일 젠백스 최장암 그때 당시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 그때 카일 젠백스 이야기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제약 바이오에서는 교과서 같은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분석을 하다 보면 제약 바이오가 어떤 식으로 생성이 되고 어떻게 흐르는지 그러한 부분들이 이해될 수가 있고, 췌장암 치료제라는 부분들이 떠오르면서 시기가 맞아떨어진 게 뭐냐, 애플의 스티브 잡스 CEO가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에 걸려서 핫 이슈가 되는 상황이 있었고 5만 원까지 갔죠. 엄청나게 떠오른 다음에 이게 췌장암 임상실험 실패로 완전히 실패로 인해 가지고 급락이 왔어요. 여기서 설거지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 두 번의 이 해먹은 세력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신라젠에도 그러한 세력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그 항암제 다른 부분들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런데 이거는 해먹는 부분들이 있고, 이것을 우리나라가 금융감독원이라든지 한국거래소에서 정리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신라젠에서 이게 똑같거든요. 한번 해먹고 그 다음에 설거지, 그리고 또 올라오죠. 그렇기 때문에 젠백스는 완전 완벽한 교과서다. 제약바이오의 교과서라고 보면 되고, 실질적으로 젠백스로 인해 가지고 그 주식 깡통찬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부분이 이때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는데 금융감독원에서도 주가 조작이라고 보지는 않고 그냥 주가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먹고 튄 세력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이번에 신라젠도 이것도 꼭 얘네들이 정권 바뀔 때 한 번씩 해먹더라고요. 언젠가 한번 꼬리를 잡았으면 하고, 이 자금 추적, 금융감독원 국세청에서 이 자금 추적을 보면 다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해가지고 누가 얼마나 해먹었는지가 다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정치적 이슈로 만들어서 이게 해먹은 세력들이 있는가라는 부분을 샅샅이 한번 뒤져보면 분명히 이게 뭔가가 구리구리한 면들, 돈이라는 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돈의 흐름을 보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 해먹은 부분들, 그리고 문은상 대표는 10만 원에서 이거 엄청나게 다 팔아버렸죠. 시가총액이 10조가 넘어가는 부분, 단지 뜬구름으로 10조가 넘어간다는 거, 하나도 성과가 안 나오고 10조가 넘어갔다라는 부분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증시 후진국이라는 부분들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라고 이 부분은 한번 정치권에서 신라젠 같은 경우는 정치권에서 한번 주가 조작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세력이 크게 해먹었나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조사해 볼 만하다. 그리고 뭐 AI 부분에 오늘 전화를 받았는데 뭐 2019년 로보월드 같은 경우 거기 참가하지 않은 기업들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 남성이라든지 로보로보, 줌인터넷, 링크 제네시스. 제가 2019 로보월드 참가 업체가 유진 로봇 뭐 여러 업체들이 있죠. 제가 2019년 로보월드를 지적한 부분들은 AI에 대한 이슈를 만들기 위한 부분들이지 정부에서 옛날부터 그런 거 한번 하면 정부 관계자가 나와가지고 뭐 로봇 산업을 육성하고 어쩌고저쩌고 막 매년 그런 걸 해요. 유진 로봇 뭐 이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관여되는 부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슈를 만드는 부분, 테마라는 게 실적으로 보면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실제 3 로보월드를 한다라고 해서 이게 뭐 실적이 좋아지고 이러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그 류진 로봇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2019년 같은 경우 올해 계속 떨어진 부분이에요. 이슈가 전혀 없어요. AI 쪽하고 전혀 상관없는 테마에도 못 들고 상관도 없는 종목들이고 시장에서 소외된 부분들이고요. 자, 로보로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년 6월같이 2배가량 올랐던 종목이에요. 이 안에 세력들이 들어갔던 종목. 이 남성도 그렇고요. 남성도 보시면은 6월 달에 엄청나게 갔죠? 올라서. 줌인터넷도 링크 제네시스도 똑같죠? 줌인터넷, 로보로보, 남성. 다 이 이슈에 따라서 움직였던 부분들. 뭐 손정희가 청와대를 방문하고 그 AI의 붐을 일으켰을 때 움직였던 부분. 그렇기 때문에 AI 테마라는 부분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유진 로봇이라는 부분들은 그런 테마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쭉 계속 6월, 7월이 그렇게 좋았는데도 흘러내리잖아요. 2019 로보월드가 의미하는 부분들을 저는 그냥 테마의 순환 이런 부분으로 로봇 관련 AI 관련에 관심을 갖자라는 부분들로 이해를 하지 거기 참가한 업체들이 크게 뭐 이슈가 되고 로보월드라는 건 매년 제가 지켜보면서 매년 열리는데 별로 관심 없어요. 얘네들하고는 상관없어요. 그것과 연관된 다른 종목들 그러니까 세력들이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러니까 이 뭐 링크 제네시스가 전일 5%가 넘게 오르는 부분들도 그동안 막 흘러내렸으니까 여기서 가는 부분들이고요. 줌 인터넷 역시도 깠고요. 그 다음에 로보나 남성은 비록 못 갔지만 로보나 남성 일정 부분 지지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든지 뭐 왜 2019 로보월드에 들어간 업체들이 꽤 있는데 왜 그런 업체들을 안 보냐라는 이야기를 드리면 로보월드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테마라는 게 순환매가 돌아갈 수 있냐 AI라는 순환매가 돌 수 있냐 이러한 부분들을 보고 있고 그 안에 세력들이 있는 부분들을 보고 있는 거지. 대선 테마 이야기를 드리면 홍정욱 씨의 그 따님 마약 관련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대선으로서는 가치가 좀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이게 지금 현재 대선 테마에서 그냥 펀더멘탈을 찾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KNN 같은 경우는 글쎄요 총선 때 만약에 나온다라고 하면 총선은 가능하거든요. 나온다라고 하면 한번 이슈가 될 수는 있겠지만 대선 이슈로 홍정욱 씨로 간다라고 하기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홍정욱 씨는 대통령 후보로서는 이제 조금 멀어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안 보고 있는 부분들 그냥 여기만 올려놓고 주가만 보는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화천기 왔다 갔다 하죠. 이건 뭐 세력 마음이고 저는 이건 예측이 안 돼요. 개인들이 많이 붙는다라고 하면 세력이 던져버리고 조금 올린다 그러면 또 밑으로 흘러내리고 뭐 내일 같은 경우도 조국 동생이 뭐 구속영장 실질 심사 구속이 안 됐죠. 구속이 안 됐기 때문에 민심은 굉장히 안 좋은데 내릴 수도 있고 올릴 수도 있고 지 마음이 한번 쭉 가면은 쭉 뭐 5% 뭐 10% 그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서 쭉 빠지면은 그냥 5% 10% 빠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화천기계는 이거는 예측이 안 된다라고 저는 봐요. 좀 남선 알루미늄이 전일 좀 갔던 이유는 이게 움직였던 이유는 이낙연 씨가 뭐 대통령 지지율 1위죠. 이번에 아베 총리를 일본 총리를 만난다라는 부분들이 많이 작용을 했죠. 일본의 지금 일왕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도 이제 사절단을 보내는데 이낙연 씨를 보내서 일본 총리와 아베 총리와 우리나라 그 국무총리가 좀 회담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부분들 이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낙연 이슈가 한번 나오는 부분들, 이거는 제가 한 달 전에도 봤어요. 이게 언제 나올까 하는데 그게 이제 전 거래일 이슈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랐던 부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혜양조는 이거는 거의 끝났다라고 저는 봐요. 뭐 유시민 씨 얘기 요즘에 보면은 말도 안 되는 부분들, 그거를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부분들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니까 압수수색 부분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빼가지고 그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이 그거를 가지고 있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부분들. 뭐 검찰이 그러면 증거를 조작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런 말 자체가, 유시민 씨의 말 자체가 정말 웃긴 부분이에요. 최순실의 태블릿 PC를 고용태 씨나 뭐 이러한 부분들이 다 빼가지고 한 부분들도 이것도 새롭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유시민 씨 지금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시민에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우파들, 그것도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우파들이 봤을 때는 엄청난 문제, 이게 내로 남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이고요. 현재 정권을 잡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 보수 정권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유시민 씨는 굉장한 여론의 지탄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문재인 정부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그런 궤변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겠지만, 이게 보수 정권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부분들 탈탈 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부분들에서 뭐 유시민 씨 같은 경우도 대통령 후보로서는 거의 이제 끝났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고 보면은 이낙연 씨가 어부지리로, 원래는 노사모 쪽에서는 이낙연 씨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낙연이라는 인물은 정통 민주당, 옛날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의 민주당이었어요. 그 이낙연 씨는. 그렇기 때문에 그 인물을 지금 현재,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될 때 일정 부분이 빠져나가고, 뭐 김대중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분리가 되고 지금 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유심이라든지 이러한 인물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이낙연 씨가 후보로 되는 부분들을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렇게 이낙연 씨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국무총리로서 좀 온건한 부분들로 인정을 하지, 그 이상 대통령 후보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 부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 씨가 민주당 굉장히 험난한 길이 예상되고 있지만, 우파도 홍정욱 씨도 힘들어지고, 뭐 남경필 씨 예전에, 그다음에 원희룡 씨가 지금 제주지사에서 무소속으로 이제 당선이 됐지만, 이 국회의원까지는 몰라도 대통령 후보로서는 나서기가 만만치 않죠. 뭐 지지 기반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씨뿐이 없는데 황교안 씨가 좀 계속 나가는 부분들. 근데 이게 좀 전 정부, 박근혜 정부와 좀 치우친 부분들이 있죠. 오세훈 씨라든지 또 싫어하는 분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우파 쪽에서도 그 박근혜 지지자들은 오세훈을 굉장히 싫어하죠. 왜냐하면 우파가 무너진 이유가 오세훈이 시작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서울시장직을 걸고 그게 나타났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안 좋게 보죠. 황교안 씨는 오히려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데, 또 온건 시민들 같은 경우는 약간 옛날에 공안검사적인 이미지가 있다라는, 뭐 서로 장단점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기 대통령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이낙연 씨가 지지율 1위를 하는 부분들은 저는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온건 좌파인데, 온건 좌파이면서 치우치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에 뭐 하나갑 씨라든지 김경재 씨, 한광옥 씨, 뭐 이러한 분들, 그러한 분들은 그렇게 싫어하진 않거든요. 이 박근혜 지지자, 지금 현재의 이낙연 씨가 지지를 받는 이유는 바로 그러한 온건 좌파들, 온건 좌파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탄핵 전에 민주당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부분들에서 조금 지지를 받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의 민심으로 봤을 때는 그 전라도 분들은 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이낙연 씨를 좀 신사적으로 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주가 죽었죠. 이 부분이 박박 기는 부분들이죠. 이게 2월달하고 조금 차트가 비슷하죠. 2월달 보시면은 이 부분 고점에서 한번 급락이 나온 다음에 계속 박박 기는 부분들, 그렇게 해가지고 일정 부분 올라왔는데, 이걸 주봉으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서 급락했다가
2월 달에 정상회담이 결렬이 된 다음에 이렇게 급락을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올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죠. 그리고 나서 또 결렬. 이게 이제는 올라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거나 뭐 이러한 부분들 아니면 뭐 답방 이런 거를 추진하지 않고서는 조금 힘든 부분들, 북미 회담으로는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은 흘러내리는 부분들이 있다. 그럼 지금 이 돈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 이 돈이 작전 세력들이 정부와 관련된 세력이에요. 사실은 정부와 관련된 세력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가고 있냐 이런 데로 가는 거죠. 불화수소. 그러니까 이 항일주는 이 개성공단의 세력들 돈은 한정돼 있죠. 개성공단의 세력들 돈이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일본 2011년 3월에 일본 대지진이 났었죠. 그때 당시에 에서는 8,800배가 올랐다라고 하지만 8,800배까지는 아니고요. 그게 금요일날 터지고 월요일날 반영이 된 부분이거든요. 장 끝나고 터져가지고 월요일날 반영이 됐는데 한 1000배 정도가 올랐죠. 1000배라는 부분들이 터진 적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0만 원을 샀다라고 하면 10억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종목에서 이제 메가MD라는 종목도 있죠. 이 메가MD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관련주기 때문에 다음 달에 수능이 있어요. 수능 관련주기 때문에 한번 이게 몇 주 내에 한번 크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이 메가MD 같은 부분은 계속 어느 정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한번 거래량 터진 다음에 지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메가MD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부분이다. AI 쪽도 이게 한번 크게 해먹고 이 안에 세력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 일정 부분 지지가 받는 부분에서 또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잘 보십시오. 이런 부분들은 보고 잘 보시고 개인들이 달려붙으면은 털고 나가고 요런 식으로 하다가 그러니까 전일가 같은 경우 5,000원 지지저항 공방까지 이때 투매가 좀 많이 나왔거든요. 투매가 나온 부분들이 털릴 정도로 로보 같은 경우 다 털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긴 한데 거기서 이제 슈팅 나오면서 한 번에 얘네들이 올려야지 이 개인들이 못 따라붙어요. 한 번에 올려가지고 5,500원, 6,000원 가버리면 그 이후에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은 20%를 먹고 시작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세력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줌 인터넷 같은 경우도 같죠. 이런 부분들도 이 안에 먹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링크 제네시스도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시장은 테마의 순환매가 지금 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개성공단 관련주, 남북 경협 관련주가 지금 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들이 남북 경협이라는 돈은 누가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습니까? 지금 정부와 관련된 자금들이 이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황교안 지지자 내지는 우파들, 은혜 대통령이 탄핵된 사람들이 이거 사겠습니까? 안 사요. 그들은 이쪽 물량 안 사요. 이건 누가 집어넣냐 하면 주도하는 부분이냐 하면 정부와 관련된 지금 문재인 정부와 관련된 사람들이 여길 주도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게 무너져버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이 어디로 가 있습니까? 이쪽으로 간 거예요. 불화수소 관련주로 수익률 게임. 근데 이게 수익률 게임을 한다 그래도 이 부분은 이게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왜냐하면 실적과 상관이 없잖아요. 실적으로 따졌을 때는 지금 주가를 몇 년 동안 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펀더멘탈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올린 부분이고 세력들이 여기 올린 부분들이고 이게 만약에 이슈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이 종목 전체가 다 죽는 부분들이고 이게 또 어디로 갈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테마에서 중요한 건 돼지열병 테마 죽고 그 다음에 이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이 남북 경협이 죽어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돈들의 흐름이 여기로 왔다라는 것이지 거기서 수익률 게임을 계속 먹튀를 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종목들로 인해 가지고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 돈들이 어떤 세력인지 제가 그게 궁금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들 신라젠이라든지 신라젠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제약 바이오에서 먹튀한 그 돈들이 신라젠을 7배 특이하고 그것도 정부와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대통령 집권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돈들은 거기서 또 설거지하면서 어느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간 부분들에서 큰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자, 그러한 부분을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